한국 경제 정말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요즘 시국도 불안정하고 트럼프가 곧 취임하는데 대응도 안 되고 있고 수출, 내수 경제는 지속적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국 GDP 성장률을 한번 보시면 24년 2분기에 마이너스로 접어들었습니다. 3분기 GDP는 간신히 전분기 대비 선방했지만 이미 안심할 수준이 아니고요. 아마 25년도에는 2분기 연속 마이너스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미 과도하게 부동산을 연끌로 끌어올렸고 GDP 대비 가계부채도 역대급으로 높고 계엄령 선포 이후 국가 신인도 추락, 국격 하락, 그리고 외화 자금도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입니다. 단순히 계엄령 해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미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의심이 전 세계로 퍼졌기 때문에 그 후 폭풍이 쓰나미처럼 몰려올 것입니다. 렛츠고! 한국이 일본처럼 될 거다.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 아니라 잃어버린 10년이 올 것이다. 이런 우려가 상당히 많았고 저 역시 우려했는데 진짜 현실이 되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요 기관에서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 변화를 한번 보시면 아시아개발기구, OECD, 그리고 IMF 주요 기관들이 대부분 모두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하향 조정하면서 2%대를 간신히 지지하고 있었는데 이건 계엄령이 있기 전이고요. 그 다음에 해외 주요 투자은행의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한번 보시면 내노라 하는 투자은행이죠. 시티, JP모건, 노무라, 뱅크 오브 아메리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계엄령 이후에 확실하게 1%대 접어들었고 현재 IMF급 금융위기 그리고 갑자기 코로나 쇼크 같은 게 없는데도 이렇게 1%대 성장은 심각한 수치입니다. 25년에는 계엄령 선포로 인한 후폭풍으로 1%대도 위태위태합니다. 정치 리스크도 현재 길어지고 있고 하루 이틀 길어질수록 1%대 성장이 지속적으로 추락하면서 0. 몇 프로 성장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결국 계엄령이 불난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지만 근본적으로 이렇게 저성장 시대에 진입한 이유는 긴 시간 동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미국 따라 올려야 할 때 부동산, 건설사 부양, 그리고 PF 부실 막느라 안 올리고 쭉 동결로 버티다가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하자마자 내리면 안 될 때 바로 따라 내리면서 현재 한국 경제를 장기간 이렇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언급했듯이 이창용 총재 그리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분들이 기득권층을 위하느라 현재 위기를 만들었고 내 임기에서만 안 터지면 된다는 이런 마인드로 보입니다. 결국 이 위기도 기득권층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서민들에 해당되는 얘기고 항상 위기가 있을 때 현금 유동성이 풍부한 부자들은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싸게 사들이면서 더욱더 부자가 되는 게 현실입니다. 결국 서민 핑계, 나라 경제 위하는 척 기준금리를 2회 연속 인하하면서 벌써 연준이 얘기한 중립금리 수준에 다 왔습니다. 이렇게 2회 연속 금리 인하한 것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인지하셔야 됩니다. 연준이 추정하는 중립금리가 3에서 3.25% 그리고 3.25%에서 3.5% 정도였는데 이미 시장 기대치는 3.75%로 높아졌고요. 점점 중립금리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어떻나요? 이미 3%로 중립금리 최하단이고 내년에는 또 B컷 금리 인하까지 한국은행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내년에 고금리 장기화를 암시했는데 2%대 금리를 본다? 정말 미친 거고 급속도로 망해갈 겁니다. 이렇게 세계 동향과 상관없이 거꾸로 가는 정책을 펼치니 환율이 초급등했고 이미 계엄령 터지기 전에 1,400원이 뉴노멀이었는데 이제는 계엄령으로 인해서 1,450원이 뉴노멀이 됐습니다. 1,400원 돌파했을 때 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2년 미국 빅스텝으로 고금리 시기, 그리고 지금 경제 상황도 좋지 않고 예를 들자면 외세의 침략을 한마음 한뜻으로 막아야 되는데 지금 서로 집안 싸움, 내분 싸움으로 망해가고 이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재 1,450원 또 환율 방어하느라 외환보유고와 그리고 국민연금을 다 끌어쓰고 있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지속적으로 녹아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기준금리 그리고 비상계엄 사태 그리고 지금 길어지는 정치적 리스크 국가 수장 부재, 외교와 내수 정책 올스탑 이런 상황으로 원화 가치가
주요국 통화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한국 경제가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처럼 전쟁하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내부적으로 국힘과 그리고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싸우고 있고 국가수장이란 사람도 탄핵 가결 이후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개판 5분 전입니다. 여기서 워낙 가치가 더 휴지 조각이 될까 이런 의문들도 많으실 텐데 저는 내년에 1,500원을 돌파하리라고 봅니다. 왜냐? 미중 무역 갈등에 대비하기 위해서 중국이 내년에 위안화 약세 용인을 하기로 했고요. 위안화가 달러당 7.5위안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일단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면 중국 기업들의 수출 가격이 저렴해지는 효과로 관세 영향이 적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 관세 공격에 어느 정도 대처가 되는 거죠. 하지만 미중 갈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 신흥국의 경제력을 약화시킬 수 있고 이렇게 보이지 않는 환율 전쟁,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위안화 약세가 또다시 달러 강세를 유발하고 원화 가치도 동반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미 트럼프 1기 때도 관세에 대해서는 이렇게 위안화 약세 용인으로 대응했었습니다. 2015년 트럼프 1기 당시에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큰 폭으로 내리고 미국 유럽 증시 폭락, 한국 코스피는 2000포인트가 깨지고 코스닥도 동반 추락하면서 패닉 상태, 원달러 환율이 1190원까지 초급등, 위안화 약세가 심화되고 장기화되면 상당수 산업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원화 가치 역시 급락. 이 당시에 차트를 한번 보시면 1000원 부근하던 환율이 위안화 평가 절하로 인해서 초급등하면서 1200원을 돌파했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대한민국 환율은 1450원을 돌파했습니다. 1500원 안 갈 보장이 있나요? 이것만 봐도 1,500원 돌파하고 1,600원만 안 가주더라도 감사한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제2의 IMF가 터지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원화 가치는 더 휴지가 될 전망이고 이렇게 환율 방어로 외환 보유고가 지속적으로 소진된다면 4천억 달러가 깨지게 됩니다. 4천억 달러가 깨지게 되면 상징적인 수치가 깨지기 때문에 환투기가 기승을 부릴 수 있고 외화자금 이탈 역시 과속화됩니다. 자, 이미 한국 경제는 저성장 시대로 완벽하게 진입했습니다. 이렇게 저성장 시대로 진입한 근거를 또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 Why